네, 안녕하세요.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입니다. 자, 오늘 벌써 4일차네요. 4일차고요. 자, 오늘의 10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자, 그린 가는 물체 A와 B가 용수철 저울로 연결되어 있는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용수철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용수철에 표시되는 건 실의 그냥 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수평한 책상면 위에 놓인 A와 B가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여기서는 장력을 표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테이블이 있고 물체가 양쪽으로 매달려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정지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으면 이 A라는 물체나 B라는 물체, 두 물체 모두 다 R자임은 0이어야 됩니다. 정지되어 있건 등속도로 움직이건 R자임은 0입니다. 그럼 먼저 힘부터 표시하세요. mg, mg. 그럼 당연히 장력이 존재를 한다는 소리고 T1이라고 하면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mg면 R자임이 0이 되어야 되니 T1은 얼마? mg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mg가 되겠죠. 역시 0이죠, 합이. 자, 실의 장력, 용수철 신경 쓰지 마시고 실의 장력은 mg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 다시 매달려 있죠. 자, 이때 힘부터 표시하세요. mg라는 힘으로 중력이 잡아당기겠죠. 물론 이 물체는 중력이 존재하지만 수직항력이 존재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대신 장력이 존재할 겁니다. 같은 줄이면 장력이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당기는 힘은 mg라는 힘으로 전체 m 총 2m짜리 물체가 끌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가속도를 계산하시면 a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g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들은요, 전부 다 대신 R자인 방향으로 2분의 1g만큼, 얘도 2분의 1g만큼 가속하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물체에 자신의 질량을 곱한 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2분의 1 mg만큼 얘는 R자임이 필요하고, 얘도 화살표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2분의 1 mg만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당기는 힘이 요 T2 하나밖에 없으니 T2가 얼마를 해주면 되죠? 2분의 1 mg만큼을 해주게 됩니다. 자, 고로 장력은 2분의 1 mg인데 한번 대입해보죠. 여기도 2분의 1 mg. 그럼 얘만 확대해서 그리면 m짜리가 mg라는 힘을 작용하고 뒤로 2분의 1 mg만큼이 장력으로 작용을 하니 R자임은 얘가 더 크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2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2분의 1g로 가속이 되니 질량 m짜리고 곱하면 역시 2분의 1 mg.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은 없지만 계산했을 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힘은 즉 장력이죠. 장력은 EMG가 아니라 mg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얼마였죠? 2분의 1g다. 맞죠? 자,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은 즉 실의 장력은 2분의 1 mg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수철 저울로 양쪽으로 mg 당긴다고 해서 2mg가 아닙니다. 절대로 장력이니까 mg입니다. 자, 이 문제 이 시간에서는 문제 풀이 시간 위주여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작용하는 힘과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델타 T도 역시 같겠죠. 고로 힘의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크기는 같습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죠. 고로 각각의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도 역시 같습니다. 방향이 반대니까는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고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투 과정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자, 그래프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시간 속도 그래프로 잘못 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니구나 하고 다시 시간 위치로 봐도 되지만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의 질량이 A가 B의 2배다. 그럼 얘의 질량을 EM이라고 하면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울기 값을 보시면 A 여기 요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4니까는 2m/s죠. 얘는 그럼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m/s네요. 계산하실 때는 분수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소수점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 요 구간에서는 둘이 부딪혔나봐요. 요 구간에서는 일단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에서 다시 플러스인 걸로 봐서 둘 다 뒤로 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4에서 300이 3이죠. 그럼 얼마? 2분의 3m/s로 나중 속력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것만 골라보죠. 기억. 충돌 전 운동량은,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충돌 전 속력에다가 충돌 질량만 곱하면 되겠죠. A는 2m 곱하기. 충돌 전의 속력이 A가 2m/s니까 2라고 하죠. 기본 단위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4m이 될 것이고요. PB는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에 질량이 m이라고 잡았고요. 어차피 비율값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m/s니까 2분의 1m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의 사이는 몇 배 차이죠? 이렇게 되면은 8배가 되겠네요.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A가 B보다 8배 크다. 맞습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속력의 변화량의 크기는, 자, 속력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델타 VA라고 해보죠. 조심하실 건 방향이 바뀌었으면 더해야 되는데 방향이 같으니까 빼주기만 하면 돼요. 나중 속력에서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죠. A는 얼마죠? 2, 그러니까 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VB를 계산해보죠. 델타 VB는 지금 처음 속력이 나중 속력이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처음 속력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1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어차피 크기만 따지라 했으니까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B가 A의 몇 배다? 2배이다. 맞네요. 자, 시킨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격량은 어차피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을 계산해보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결국은 질량은 안 바뀔 거니까 나중 속력에서 빼기 처음 속력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 여기다 곱하면 되겠네요. 먼저 A부터 계산해보면 A는 이건 일반식이고요. 질량이 몇 m? 2m. 자, 그 다음에 변화량이 크기만 계산할게요. 크기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얼마? m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델타 PB는 얼마죠? 질량이 m짜리였죠. m짜리고 속력의 변화량이 1이네요. 역시 m이네요. 어떻게요?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계산 하나 만한 게 당연한 건데요.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죠. 계산을 하나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계산하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어차피 두 물체가 충돌하면 뭐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똑같고 충돌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이죠. 이거는 계산 하나 많아였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혹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제가 풀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저에게 따로 질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와 같이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질량이 m, 2m이고, 자, 여러분들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조건이 있고요.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1이라는 가속을 할 것이고, 여기도 가속도 똑같을 것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가속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2, 얘도 A2. 자, 그러면은 A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한다. 즉, 얘가 당기는 힘이 모두 다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가의 경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죠. EMG란 힘이 작용을 하겠죠? EMG란 힘으로. 질량 m짜리하고 2m짜리를 끌고 그러니까 3m짜리를 가속도 A1으로 가속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A1은 얼마가 되는 거죠? A1은 3분의 2G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계산할 때 가끔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만 가끔 EMG를 계산하시는데 여기도 얼마? MG라는 단계의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얘는 두 개가 서로 반대죠. 방향이. 자, 그럼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M, EM짜리가 이쪽에서 EMG로 이쪽에서는 MG로 당기는 꼴이 됩니다. 나에서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되죠? 3M짜리 하나가 오른쪽으로 MG로 당겨지는 꼴로 계산해서 가속도를 구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MG라는 힘으로 얼마? 3M짜리를 가속도 A2로 가속시킵니다. 그러면은 나에서 가속도 A2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죠? 3분의 1G입니다. 누가? 얘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기억. A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다? 2배에다가 성립합니다. 자, 니은 B가 받은 R자임의 크기는 R자임이다. R자임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걸 R자임이라고 하는데 R자임은요, 힘을 다 더해도 되지만 제일 편한 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현재 가속도를 곱해버리면 당연히 R자 힘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누구? B가 받은 R자임이니까 B의 질량 2M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 가에서는 가속도가 3분의 2G. 그러니까 얼마죠? 3분의 4mg가 될 것이고요. 가에서는. 자, 나에서는요. 나에서는 자신의 질량 m에다가, 2m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였죠? 3분의 1g죠? 3분의 1g니까 나에서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mg가 되죠. 이게 나에서의 가속도가 되겠죠. 가가 나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만화인 게 어차피 가속도가 A1이 A2보다 2배 더 커요. 이게 2A면 여기가 A예요. 질량이 똑같죠. 가속도가 2배인 곳이 당연히 2배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고 몇 배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가속도만 빨리 몇 배인지 계산해서 같은 물체일 경우에는 가속도에 B만 구하면 되는데 조심하실 건 여기서는 A를 물어보고 여기서는 B를 물어본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질량도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같은 물체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차피 2배가 맞고요. 자, 디귿.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나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나 어차피 같은 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장력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만 곱해주면 돼요. 결국은 가에 작용하는 R자임이 곧 실의 장력이 되겠죠. 가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였죠? A의 가속도가 3분의 2G였어요. 그러면 얼마? 3분의 2mg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2mg가 되겠네요. 자, 잠시만요. 3분의 2mg가 된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맞죠? 3분의 2mg. 네, 맞습니다. 그래서 2mg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문제는 답은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속력 V 10m/s로 통과했대요. 그림에 나와 있네요. 자, 기준선의 정지에 있다. 처음 속도 얼마? 0. 자동차 B가 출발하여 두 자동차가 도로를 나란하게 운동한다. 자,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A는 B보다 20m 앞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그릴 때는요, 그래프를 어차피 두 물체를 한 그래프에 그리게 되게 될 텐데 굳이 처음부터 그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도, 얘는 10에서부터 출발해서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 속력이 V가 됐을 때 시간 T. 얘는 옆에 있는 애는 B는 이건 A고 B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 속도가 얼마? 정지. 그래서 쭉 가속이 돼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속도가 V가 됐고 나중 속력이 똑같이 그래서 시간 T. 근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차가 몇 미터? 20m. 그러면 이걸 그래프 하나에다 이제 그리죠. 시간, 속도. 대충 개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둘이 똑같아야 되니 하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쭉 일단 가속했으니까 둘이 직선을 긋고요. 혹시 모르니까 연장선 걸어보세요. 또 뒤에까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둘이 속도가 V로 같을 때, 여기는 10이죠. 그때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넓이가 요게 B가 간 거, 요 사다리꼴이 A가 간 거니까 요만큼, 요 넓이만큼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20m가 돼야 돼요.
저희 숫자는 기본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위 빠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요 삼각형 밑변을 10으로 잡고 높이를 t로 잡을게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여러분들 가끔 2분의 1 빼먹는데 빼먹지 마시고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 t 했을 때 이게 얼마? 2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t가 몇 초가 돼야 되죠? t가 4초가 되는 수밖에 없죠. 이게 4초네요. 자, 그러면 조건에서 이제 v를 계산해야 되는데 a의 가속도, 지금 누가 a죠? 요게 a네요. a의 가속도가, 자, a의 가속도를 a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냐? 4초 동안에 v에서 10 뺀 거, 요만큼 증가한 거고, 요만큼 높이가, 그래서 v-10 이고요. b의 가속도는 2a라고 했고요. 2a라고 시간 4분의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v만큼만 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두 배치하면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2 v-10 일단 다 쓰세요. 뭐 약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4분의 그 다음에 얼마죠? v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4 약분되니까 2v-20은 v 하고 넘어가니까 v는 20 20m/s구나 여기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가속도가 누가?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A는 A 거, 2A가 B 거예요. 그럼 여기 가속도 구하는 거죠. A는 그러면 얼마? 4분의 아까 얘기했지 20이니까 10이죠. 이거 구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4인 4 곱하기 2. 얼마가 되겠네요. 자, 그럼 2.5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은 얘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V는 30이에요? 아니죠. V가 20이었죠. 역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해 V가 같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 4초이다 라고 됐으니까 얘 하나 맞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이 4일차가 좀 늦어진 이유가요. 제가 4일차를 어제 밤에 촬영을 하기는 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문제는 촬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오디오가 노이즈가 너무 심해갖고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오늘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속력이 EV 그 다음에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 같은 질량이네요. 공이 수평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모든 거를 발로 찼대요. 자, 그런데 그린 가와 나는 공이 발로부터 받는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시간, 힘 그래프니까 면적에 의미하는 게 뭐게요? 면적에 의미하는 건 바로 충격량이죠.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니까 얼마로 갔대요? 4mv로 갔대요. 충격량이 같다. 넓이가 4mv다. 4mv다. 결국은 이게 바로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첫 번째 A부터 따져보죠. A는 지금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들어와서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 속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요. 나중 속력 모르니까 VA 곱하기 나중 속력 VA라고 할게요. 질량을 M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근데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로 했으니까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뒤집히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이 질량이 m에다가 공속력 EV 이렇게 곱해버리면 결국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가 4mv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는 2mv가 여기도 2mv가 되니까 VA가 얼마? 2m/, 여기서는 그냥 2V라고 해야 되겠죠? 2V라고 잡아야겠죠? 여기서 드릴게요. 2V. 속력이 아니죠, 참. 그 다음 B는 지금 그러면 B는 이 방향 역시 플러스로 잡으면 나중 속력을 VB 곱하기 질량 M을 했을 때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MV 이게 얼마? 4mv. 결국은 VB는 그럼 이게 얼마? 3mv가 돼야 되니까 3V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여기서 넓인데 이게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은 서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죠. 같다. 틀렸어요. 자,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여기서 평균 힘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지금 변화량은 A나 B나 똑같아요. 4mv로. 그러면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커지는데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짧아요? 시간이 A가 더 짧으니 평균임은 A가, 자 그럼 힘 계산해 볼게요. F A는 4mV라는 운동량이 변했고 시간이 얼마? T. FB는 4mV라는 운동량이 변했고 시간이 몇 T? 2T.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몇 배? 2배 더 크네요. 자,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속력은 A가 얼마? 2V, B가 얼마? 3V. 그러면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아니죠. 뭐 2V, V인데 뭐 3V, 3배가 나올 수가, 2배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니은 하나가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각각 10m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A와 B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A가 경사면에서 정지한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특징은요. A가 경사면을 막 오르려고 하면 B는 뒤에서 10m 뒤에 있고요. 그러면 A가 경사면을 오르는 동안 얘는 10m 뒤에서 5m/s로 가니까 몇 초? 2초 후에 다시 경사면을 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처음에 5m/s로 가요. 먼저 A라고 해보자. 어느 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A는 경사면을 오르면서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이게 A예요. 자, 그러면 B는요. 똑같은 속도로 가요. 그러다가 A가 경사면을 오르고 더 가겠죠. 약 몇 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라고 잡읍시다. 2초부터는 더 가서 2초부터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왜? 같은 경사면 질량이 같던 다르던 기울기는 같아야 되니까. 자, 제가 기울기를 같이 이렇게 잘 그렸네요. 자, 이렇게 B를 잡아주시면 되죠. 그럴 때 A가 멈췄을 때 A가 지금 멈춘 순간이니까 A가 멈춘 여기죠. 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요때 시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때 A 순간 속력이 얼마래? A의 순간 속력 그때 누가 B의 순간 속력이 그때 B 여기네요. 얘 순간 속력이 이때가 V래요. 그 다음에 4m 떨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B는요, 앞으로 몇 초? 2초 후에 더 가서 멈추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은 요 넓이가 B가 더 가서 얘도 언젠가 멈추겠죠. 여기서 멈추겠죠. 똑같이. 왜? 같은 속력으로 경사면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같고. 그럼 얘도 여기서 멈출 텐데요. 그때 앞에가 B가 더 가서 멈추는 요 시점이 4m. 요게 4m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밑변은 2m, 높이가 V,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몇 초 차이죠? 2초 차이, 여기도 2초죠. 여기가 2초면 여기도 2초예요. 평행하니까. 자, 2초. 이게 넓이인데 이게 4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V는 얼마? 4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기억.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한다. 이건 맞아요. 왜? 어차피 A가 여기 도착하고 B는 10m 뒤에 있었고 5m/s로 가고 있으니까. 자, 니은 A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이제 저희는 두 점을 알죠. 여기와 여기. 2초 동안. 얼마?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부호는 뺄게요. 얼마? 4가 변한 거니까는 2m/s 제곱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V는 얼마다? 4m/s다 라고 했죠. 아까 계산해서 4m/s다. 이상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다 맞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였고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아까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도르래가 있고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등속으로 움직이건 R자임은 얼마다? 0이다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도르래에서 PQ로 연결됐는데 속력이 V로 일정하고, 여러분들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R자임은 0이다요. 그럼 정지된 거하고 다를 거 없어요. 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얘가 질량이 M, 여기가 3M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크게 볼까요? 자, 여기 M이 하나 매달려 있고요.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라지 M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3M짜리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네, 3M이죠. 자, 그럼 힘부터 표시할게요. 자, 먼저 이쪽부터 해보죠. 여기 3Mg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장력 T가 작용을, T1이라고 해보죠. T1이 작용을 해야 될 텐데, R자임이 얼마가 돼야 돼요? R자임이 0이어야 돼요. 왜?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방향이 됐건 간에. 그럼 여기가 얼마? 이게 3mg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장력은 같은 거니까 여기도 장력이 T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T1이죠. T1이 되겠죠? 자, 그러면 T1이니까 여기도 얼마? 3mg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3mg면,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얘 무게 있어요, 원래. 이쪽 방향으로 얼마? mg가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도 장력이 있죠. 여기 T2라고 해요. T2, T2. 여기 힘 표시한 김에 다 같이 표시할게요. 여기는 라지 mg. 자, 그러면, 요 3mg하고 요 둘이 합친 게 3mg가 나와야 되니까 mg니까 T2는 얼마? 2mg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T2가 2mg면 여기도 2mg가 될 거고요. 이게 2mg면 알점이 0이니까 여기도 2mg가 돼야 되고 고로 얘 전체 질량은 얼마? 2m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소리는 우측과 좌측의 전체 질량이 같게만 하면 돼요. 매력이 없을 때는. 그래서 2m이다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거 여기 계산해야 되네요. 기억.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결국은 P의 장력과 Q의 장력이 같니? 라고 물어보는데 P의 장력은 3mg, 여긴 3mg, 그 다음에 Q의 장력은 2mg니까 같을 수가 없네요. 다르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니은 Q가 이거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2mg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지금 Q가 B를 당기는 힘.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은 요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무게인 중력이죠. 한 물체에 이렇게 두 힘이 작용을 했어요.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고 두 힘이 이렇게 같으면요. 이거는 힘의 평형이에요. 구분하실 게 작용반작용은요. 어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으면 A가 B에게 힘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A가 B를 당겼으면 B가 A를 당긴다. 아니면 A가 B를 밀었으면 B가 A를 민다. 이렇게 A가 B를 그랬더니 B가 A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이러면은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하지만 한 물체에 힘이 작용했고 그 힘의 합이 0이다. 이건 무조건 힘의 평형입니다. 여러분들 한 물체에 작용한 거예요. 그래야 더할 수 있고 이 힘은 둘이 더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 둘이 더할 수가 없는 힘이에요.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제는 좀 복잡해지는 문제로 넘어왔네요.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상의 면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는 궤도의 점 P에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운동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네요.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H인 곳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2H인 지점에서가 잘 안 보인다. P에서의 2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먼저 에너지부터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니? 그럼 mgH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중력가속도 G라고 할 때 이거를 자꾸 쓰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E라고 치환시킬게요. 자, 여기서 에너지가 2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여기로 내려오죠. 여기로 내려오면 이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이때 속력을 V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 m V1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치환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똑같으니까 저는 2라고 할게요.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높이가 2H가 됐으니 H일 때 에너지가 2니까 여기를 2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래요. P에서 운동 에너지가 2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합치니까 얼마? 4,2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네요. 그럼 요 지점에서가 4,2라는 에너지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2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4,2면 4배 차이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차이 난다는 소리는요. 속도는 2배가 차이가 나야 돼요. 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그냥 v라고 하자. v1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v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력은 몇 v? 2v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뭘 구하려느냐? f가 2mg일 때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시간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해가지고 에너지로 해서 운동 에너지 차 구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 뭐 일반적인 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의 질량은 m이죠. 첫 번째 P에서요. 속력이 얼마예요? V예요. Q예요. 여기서 질량이 얼마예요? 당연히 m이겠죠? 속력이 얼마예요? 2V예요. 그동안 여기서 뭘 받았대요? F 곱하기 시간 T만큼을 받았대요. 충격량을 받은 거네. 그럼 뭐가 변해요? 운동량이 변했죠. 그렇게 접근해 볼까요? F 곱하기 시간 T를 했더니 운동량이 얼마? EMV에서 MV로 바뀌었으니 결국 빼면 MV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거죠. 그런데 F가 얼마래요? F가 여기서 바꾸죠. F가 얼마래서 EMG라서 EMG 곱하기 시간 T는 MV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M 날려버립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시간 T니까 시간 T는 약분하죠?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2G분의 V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좋겠지만 이 V라는 건 제가 임의의 값으로 넣은 거니 V를 내가 알고 있는 MH로 치환시키셔야 돼요. 아 여기 있네요. 둘이 같다고 했죠. 그럼 M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V 내가 구하고 싶은 건 V죠. V는 넘어가니까 2GH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트 2GH 2G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루트로 다 돌려보면 밑에 제곱하면 되죠. 뭐 4G 제곱 2GH 띵띵 날라가니까는 루트 2 남고 G 하나 날라가네요. G 남고 H 2G분의 H가 되니까는 답은 몇 번? 4번이 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뭐 에너지로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해설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 말고 운동 에너지로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보고 싶으면은 시간 속도 계산해서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2V 해갖고 시간 T, 그때 이 넓이 S 해갖고 F 곱하기 S가 2분의 1 M 2V 제곱 나중에 속도 2배가 됐죠. 아니,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의 제곱해서 S 구하시고 그거를 T로 치환시키시고 V 나중에 치환시켜서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할 줄 아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x가 0인지죠.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는 구간에 따라 A와 B의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둘 다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했고, 그럼 여기 힘이 있고, 여기서는 힘이 있고, 여기 색깔이 표시된 곳은 힘이 있고, 색깔이 없는 곳은 힘이 없으니까 등속이 있고, 얘는 힘이 같은데 방향만 다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겠네요. 같은 질량이면.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그래프를 개형을 얼추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첫 번째, A. 가속 운동 했겠죠? 뭐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속력을 VA라고 해볼게요. 시간이 흘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L일 거고, 또 길이 L, 또 길이 L, 또 길이 L 같고, 여기까지죠. 이게 L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니까 시간이 반으로 짧아도 되죠. 2분의 1 T1.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러면 얘 더한 거니까 T1 더하기 2분의 1 T1에 이게 몇 개? 3개. 그럼 2분의 2에다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T1이 되겠죠. 전체 시간이. 왜냐면 얘가 걸린 시간은 둘이 같아야 돼요, 지금. 거기서 이제 저는 초점을 둘 건데, 두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두 번째 거는요, 가속해요. 이때 걸린 속력?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VB라고 해보자. 그리고는 등속. 이때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이 반대로 작용을 했고 거리도 같다면은 어차피 가속도가 같을 거니까 질량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멈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도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T2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T2, 여기도 2분의 1 T2, 여기는 T2. 그러니까 여기 T네요. 그럼 총 얼마? 3T2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시간이 둘이 어때면 되죠? 같으면 되죠?
그럼 저를 우리 T1, T2 하지 말고 그냥 T로 치환시켜 버립시다. 그럼 2분의 5T1은 3T2 넘어가면 5T1은 6T2. 아, 이러니까 어렵다. 그냥 얘를 치환하자. 6T라고. 얘는 5T라고 치환을 합시다. 뭐 어차피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1이네요. 1. 어디서? 요 구간에서. 근데 1의 B를 구하는데 1은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런데 거리는 어차피 똑같죠. 비율이니까. 그럼 계산 하나 많아요. 비율은. 어차피 거리는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힘인데 힘은 어차피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또 주어진 게 있나요? 물체에다 직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 여기 써있네. A와 B의 질량은 같고라고요. 그럼 질량이 같으니까 M이니까 결국은 힘은 힘의 비가 된 거예요. 지금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힘은 어차피 가속도의 비죠. 결국은 여기서 여기 기울기 대 지금 이거 기울기 대 이거 기울기 비율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는 여기 다 필요 없죠. 이것만 알면 되니까 A 거부터 할게요. 자, 시간 속도에서 쭉 그려놓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A죠. 이게 T1이니까 이게 6T. 요걸 모르겠어요. 요걸 VA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가 L이고요. B는요, 시간, 속도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 텐데 속도가 같진 않아요. 이걸 VB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가 몇 T? 5T. 근데 여기가 또 L이에요. 그러면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같다고 하고 AB를 비율을 치환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VA 곱하기 6T는 L이고 다시 얘랑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VB 곱하기 5T. 그러면 2분의 1 T 약분되니까 그럼 얘를 5V라고 하면 얘를 몇 V라고 하면 돼요? 얘를 6V라고 치환시키면 되겠네요. 여기를 5V, 여기를 6V. 그러면 기울기 B만 구하면 되네. B분의 A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자꾸 분수 나오면 역수 그냥 뭐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역수치 하세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얘 기울기부터 6T분의 5V가 되면 되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5T분의 6V니까 이걸 역수치해서 그냥 곱하죠. 6V분의 5T 이렇게 그럼 T 약분되니까는 66에 36분의 5, 25 36분의 25가 답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 안되면 이렇게 치환시키셔서 하셔도 돼요. 계산은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제네요. 자, 10번 문제는요. 값을 지금 이런 문제를 딱 보시면은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딱 보니까 뭐부터 확인하냐면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 값부터 일단 봐요. 그러니까 값을 뭐 유추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숫자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뭔가 비율을 계산했을 때 문자가 다 통일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자가 다 통일돼야 돼요, 지금은.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잡을게. 자, 그림은 문제부터 확인하죠. 문제 일단 그림 일단 대충 봤고요. 자, 그림은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의 점 P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움직였네요. P에서부터는 A가 Q점을 지나는 순간 끊어졌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 다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이후 A는 R점까지 갔대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는 어쩌고 저쩌고 관계식을 줬고 A의 운동에너지는 여기와 여기와의 관계를 줬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보니까 이게 2LL이니까 이렇게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EH라고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 감소. 질량 모르니까 MA 중력 가속도 G라고 할게요. G 높이 EH는 그 다음에 순서대로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A 이때 속력을 V1이라고 할게요.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 V1의 제곱 더하기 B의 위치 에너지 MB G 그 다음에 중요한 건 H가 아니에요. 얘는 빗면이 2L 가서 높이 2L 가겠죠. 얘는 2L입니다. 제 사진 가려버렸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줬으면 분위기 잘 보아하니까 운동에너지하고 위치에너지 꼴인데 지금 얘 질량비를 계산하려면 결국은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를 문자 하나로 통일하자예요.
그게 킬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조건에서 보니까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요거죠. 2분의 1 MA V1의 제곱은 B의 중력 포텐셜 요거죠. MB GEL의 그 다음에 증가는 몇 배? 5분의 4배다. 써보세요. 그러면 요거가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걸 요렇게 넘겨서 보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V1제곱, V1제곱, V1제곱으로 치환되겠네요. 그럼 얘만 이제 치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써놓고 보죠. MHEH는 2분의 1 MA V1제곱 더하기 요다 집어넣을게요. 그다음 더하기 2분의 1 MB V1의 제곱 더하기 MBGEL, MBGEL이니까 요것만 보내면 되네요. 근데 약분하지 마시고 일단 그대로 쓰세요. 2분의 1 왜냐면 나중에 다 한 번에 치게. 그 다음에 4분의 5 MA V1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거 둘이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아주 보기 좋네요. 얘만 없애면 되네 이제. 자, 그 다음에 얘는 A는 여기까지 갈 때 지 혼자 가는 거니까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MAGH죠. H는 요때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아래서 그럼 운동 에너지 차이니까 2분의 1 MA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A V1의 제곱이에요. MAEH, MAGH 여기다 두 배만 치하면 딱 요거랑 치환될 것 같은데 다 좋은데 V1까지 좋은데 여기 V2가 복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돼요. V1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A의 운동 에너지는 아래서가 2분의 1 MA V2의 제곱은 Q에서 여기죠. 2분의 1 MA V1의 제곱의 몇 배? 4분의 9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걸 여기다 치환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치환 집어넣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MAGH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니까는 2분의 1 그 다음에 MA V1의 제곱 한 번에 털게요. 그러면은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 다 있으면 얼마죠?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4분의 4니까 4분의 5인가요? 4분의 5 맞죠? 4분의 9 들어가면 1이니까는 4분의 4니까는 자, 그 다음에 4분의 9 맞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9니까 4분의 5 맞죠? 7, 8, 9 그 다음에 MA V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몇 배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2배에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요거 2배죠. 2분의 1은 그냥 쓰고 나중에 2분의 한 번 더 2배니까 4분의 10 MA V1 제곱 거의 다 왔어요. 는 요거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 A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많이 나오네요. 4분의 5 MA V1 제곱.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아. 그 다음에 V1 제곱 V1 제곱 V1 제곱 V1 제곱. 우와,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럼 남는 애들만 잠깐 써볼까요? 요거 남네요. 4분의 10 MA는 요거 남네요. MA 더하기 요거 남네요. MB 더하기 쭉 요거 남네요. 4분의 5 MA가 됐죠. 그러면은 MA, MB 더하기 요거 MA끼리만 더하면 4분의 4니까 4분의 9 넘어가니까는 4분의 1 MA는 앵글이 안 빠지죠? 그 다음에 요거 MB가 됐죠. 우와, 다 됐다. 근데 구하는 게 뭐야? 가끔 여러분들 이거 분모 분자 순서 바뀌는데 B가 분모, A가 분자니까 얘가 넘어오니까는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결국 얘는 얼마? 4가 되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인가 보네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10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4일차 김승인 박사의 물리교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때는요, 제 메일이에요. 제 메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있으면 다는 회신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요, 가급적 회신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3월 모의고사도 끝났으니 3월 모의고사 풀이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5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